연내에 추가로 인상을 한대요. 한국은행에서. 아마 지금 유력하게 0.5%포인트를 올리는 방향성으로 잡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전세대출 금리도 7%를 넘어섰습니다. 최악의 가정까지 지금 시나리오를 생각하고 계실 거예요. 저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부동산 미녀, 부미녀로 활동하고 있는 이현진입니다. 또 금리가 올랐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많이 자주 오르는 걸까요? 자, 지금 금리가 너무 급격하게 계속 오르면서 살얼음판을 걷는 것 같아요. 저는 이제 현장에 지금 있는 사람이잖아요. 정말 심각합니다. 기업들이요, 대출 이자를 못 갚게 생겼고요. PF 대출 이런 것도 완전히 막혔고요. 그뿐만이 아니라 개인들도 지금 진짜 정말 너무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현장에 있으니까 이 상황이 훨씬 더 심각하게 느껴지는데요. 오늘 기준금리와 그리고 부동산 시장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할게요. 아마 많은 분들이 이 기준금리 인상, 대출금리 인상 때문에 고통스러워 하실 텐데 일단은 굉장히 공격적으로 올리고 있는 것 같아요. 역대급 최대로 5회 연속 반복적으로 지금 올리고 있는데 지금 물가를 잡겠다고 하는데 고통받는 사람들의 수가 그만큼 늘어나고 있는 것 같고요. 이 중에서도 가장 고통받는 사람은 누구예요? 저 같은 이제 대출 이자를 내는 사람들이 가장 최전방에서 화나고 열받고 힘들고 대체 어떻게 해야 될까 이 공포감에 시달릴 것 같아요. 이 대출 이자가 계속 수신금리가 변동이 되잖아요. 아마 대출 이자 오르는 거 보면 밤에 잠이 안 올 거예요. 특히 이제 직장 다니시는 분들은 소득이 한정이 돼 있는데 기준금리가 계속 오르면 계속 나가는 비용이 커지고 이 과연 감당할까 말까 이런 것들이 많은데 요즘에 이제 글들을 보면 월 평균 부부가 뭐 600만 원 실수령을 받는데 이 대출이자 감당할까요? 집 팔아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이런 이야기들이 정말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본격적으로 집을 막 팔고 내놓고 이런 상황이 오진 않았지만 저는 그 전까지 목전 전까지 온 것 같아요. 그래서 또 금리를 올린다고 하는데 앞으로 어떻게 될지 우리 같이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저는 일단은 문의 많이 모르세요. 지금 어떻게 해야 될까? 근데 저는 일단은 손절하지 마시고 매매하지 마시고 기다려 보세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거든요. 금리 인상 랠리가 멈춰야 그때 우리가 뭔가를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금리 인상 랠리가 멈추고 그때도 집값이 떨어질지 말지 아니면 거래가 될지 말지 판단이 될 거거든요. 일단은 급격하게 결정하지 마시고 기다려 보시고요. 그리고 어차피 지금 집 내놔도 안 팔리잖아요. 그러니까 일단은 손절하지 마시라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이 PPT를 제가 준비를 했어요. 이게 말로만 설명드리기에 힘들어서 제가 준비를 했는데 같이 볼까요? 자, 기준금리 여러분 너무너무 잘 아시는 것처럼 3% 시대입니다. 자, 1%, 1.5% 이런 우리 저금리 시대를 살다가 갑자기 고금리로 전환이 됐어요. 적응이 안 될 정도예요. 아니, 어느 정도 단계적으로 이렇게 갔어야 되는데, 이거는 뭐 지금 초유의 5번 연속이라고 하잖아요. 말도 안 되죠. 그런데 이 5번 연속이 뭐 0.25%포인트 이런 것도 아니고, 뭐 0.5%포인트 이렇게 완전 빅 스텝을 계속 이어가고 있으니까요. 정말 적응도 안 되고 막 어지러울 지경으로 빠르게 오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한국은행에서 여러분 기준금리 왜 올리고 있을까요? 이분들이 왜 이렇게까지 급격하게 올리고 있는 걸까요? 바로 환율과 그리고 물가를 방어하겠다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환율이 정말 치솟았어요. 환율 진짜 유학하시는 분들 요즘에
좀 엄청 힘드실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물가, 인플레이션, 뭐 말할 것도 없죠. 지금 뭐 5%, 6% 이런 건 기본이고요. 물론 지금 정점을 찍고 약간 하향 조정되고 있다고 하지만 소비자들이 체감하는 물가가 뭐 6% 이상, 7%, 8%될 정도로 굉장히 인플레이션이 심합니다. 자, 그런데 전 이렇게 묻고 싶어요, 이제. 자, 그럼 이런 환율과 물가를 방어하기 위해서 아니면 한미 간의 이 예대 금리 차를 극복하기 위해서 금리를 올렸다. 아, 좋다 이거예요. 그런데 지금 물가 잡았어요? 못 잡았잖아요. 물가는 여러분 계속 오르고 있어요. 지금 정점을 지났다는 그 지표 하나, 정점을 찍고 약간 소폭 조정이 되고 있는 상황이지만 어쨌든 여전히 고물가 시대예요. 그러면 전 이렇게 요즘 묻고 싶더라고요. 그러면 도대체 금리를 잡기 위해서 어디까지 금리를 올릴 것인가 하는 거 문제예요. 일단은 연내에 한 번 더 올리기로 한 거는 기정사실화가 됐죠. 그러면 과연 금리가 안 잡히면, 아니, 그러니까 물가가 안 잡히면 금리를 계속 앞으로 올린다는 거예요. 말도 안 되죠. 여러분, 금리 이렇게 올리다가 진짜 경제가 진짜 작살 날 것 같아요, 저는. 물론, 환율, 물가 방어, 그리고 대내외적인 경제, 그리고 미국이 금리를 올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따라서 올릴 수 있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은 이해를 하거든요. 하지만 그래도 아무리 그래도 이건 좀 심한 상황이다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자, 일단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연내에 추가로 인상을 한대요. 한국은행에서. 아마 지금 유력하게 0.5%포인트를 올리는 방향성으로 잡고 있는 것 같은데, 자, 이렇게 되면 기준금리가 몇 퍼센트까지 가나요? 3.5%가 됩니다. 자, 기준금리가 3.5% 뭐 와닿지 않을 수 있지만 이게 문제는 지금 대출금리가 지금 미친 듯이 오르고 있잖아요. 여러분, 대출금리 지금 막 7%? 8%까지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최대 지금 막 9%까지 올린다는 그런 아주 무서운 소문까지 들리고 있습니다. 자, 지금 실제로 여러분 한번 보시겠어요? 네, 여러분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지금 주담보 고정형 금리, 고정 경우에 지금 4.8%에서 7.1까지 갔어요. 그러니까 7% 넘었어요, 지금. 그 다음에 변동금리, 저도 변동금리 지금 이용하고 있는데 뭐 4.4에서 6.8이라고 하는데 어쨌든 이거는 그냥 기준이 되는 선이고 지금 7%를 넘어섰다는 건 기정사실화가 돼 있어요. 그러면 이제 머지않아서 연말에 한 번 더 올리게 되면 8% 이제 금방 갈 거예요, 여러분. 높은 금리, 만약에 본인이 신용이 안 좋거나 아니면 신규 대출을 받는다라고 하면 제가 보기엔 뭐 9%까지 그냥 직행 코스로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와, 진짜 이거 심각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전세 대출 금리도 비싸요. 그래서 실제로 전세 안 살려고 하잖아요. 저도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 전세 살고 있는 사람들한테 차라리 반전세나 월세로 옮기라고 얘기해요. 지금 전세 대출 금리도 7%를 넘어섰습니다. 여러분, 7%예요. 7%를 매달 이자로 한번 계산을 해보셨어요? 진짜 어마어마한 금액들이 나옵니다. 특히 이제 주담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원금이랑 이자랑 같이 갔기 때문에 매달 이자들이 몇십만 원은 충분히 불어났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자, 그러면 이렇게 공격적으로 금리가 올랐어요. 대출 금리가. 자, 부동산 시장에 지금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너무너무 잘 아실 거예요. 기사도 워낙 많이 나오고 시장이 안 좋다, 집값이 떨어지고 있다, 이 정도는 다들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여러분, 제가 체감할 때는 그거보다 훨씬 더 저는 심각한 상황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냥 제가 여기서 다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시장이 정말 큰 영향을 많이 받고 있거든요. 일단은 저는 매매 시장에서 거래가 올 스톱이 됐어요. 누가 요즘에 집을 사겠어요. 그리고 나서 집을 팔려는 사람이 집을 못 파니까 이제 전세로 내놨는데 문제는 전세도 안 나가요. 전세 대출 이자가 이렇게 비싼데 차라리 반전세나 그리고 월세로 가는 형태고요. 그리고 저도 이미 지금 굉장히 매매를 한 사람들이 갭 투자를 한 사람들이 있거든요. 이런 사람들 같은 경우에 전세가 안 나가면서 세입자를 오히려 지금 모시는 그런 상황이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갭 투자하신 분들, 지금 전세 못 가신 분들, 지금 보증금 못 마련하시는 분들 정말
고통의 압박 속에서 있는 상황이고요. 실제로 대출 막혔죠. 대출 받는다고 해도 대출이자 늘어났죠. 막 여러 가지의 그 겹겹이 악재들이 겹쳐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 훨씬 더 심각한 부동산 시장의 침체가 이어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러면 전 이렇게 해요. 그럼 집값이요, 언제까지 떨어질까요? 부동산 시장이 언제까지 침체가 될까요? 라고 하면 전 요즘에 이렇게 대답을 해요. 제가 그 시기를 특정할 수가 없다. 다만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이 금리 인상의 랠리가 멈춰야 된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려요. 그러니까 금리 인상이 멈춰서야 그때가 우리가 이제 판단할 수 있는 그 중요한 시점이 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 시기를 불확실성이 너무 강하고 변동성이 많기 때문에 누구든지 예측할 수 없어요. 그냥 금리 인상이 멈추길 우리는 무조건 기다려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일단은 연말까지 한 번 더 금리를 올린다고 했으니까 올릴 거고요. 연말이 지나고 만약에 물가가 잡히지 않는다라고 하면 또다시 내년 초에 미국과 한국은행이 금리를 오르겠죠. 그렇다고 하면 부동산 시장은 무조건 떨어질 거예요. 집값은 떨어지고 거래도 안 되고 전세 시장도 무너지고 이렇게 계속해서 내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는 건데요. 만약에 조금이라도 물가가 잡혔고 더 이상 금리가 오르지 않고 이 랠리가 멈췄다라고 하면 이제 그 시점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 시점에서 완전 장기 침체로 꺾일 것인가 아니면 그래도 시장이 약간의 보합세를 띠고 거래가 살아날 것인가가 결정이 될 겁니다. 그리고 일단은 지금 집값에 대한 영향이 중요한데요. 여러분 집값이 지금 아마 막 20%, 30% 이상 빠진 분들은 너무너무 힘들어할 것 같아요. 왜냐면 작년, 재작년에 고점에서 집을 샀다가 지금 20%, 30% 빠졌어요. 그러면 대출 이자는 계속 나와요. 이러면 막 이제 너무 막 공포감에 시달리고 더 떨어지면 어쩌나 막 이런 상황이 있을 텐데 지금 급매가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아마 그 가격이 일반화가 될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얘기를 하자면 계속해서 떨어질지 아닐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급매로 나온 가격, 그러니까 고점보다는 떨어진 가격이 이제 다시 평균인 가격이 될 거예요. 어쩔 수가 없어요, 여러분. 당분간은 이렇게 떨어지고 다시 집값이 자빠지고 떨어지고 잡아지고 떨어지고 잡아지고 이런 상황이 계속 이어질 수밖에 없고요. 금매 가격이 아마 일반 가격으로 굳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언제까지 몇 %까지 떨어질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이제 지방 같은 경우에는 30% 그리고 많게는 40%까지 떨어질 수 있는 지역들이 나올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일단은 물가가 잡히고 그리고 금리가 인상이 되는 게 멈춰야 우리가 그 다음에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은 금리가 계속해서 오르는 시기이겠지만 여러분 저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지금 제가 위로가 안 될 거예요. 저의 이런 말들, 누가 하는 말들이 위로가 안 될 정도로 대출 이자 갚으시는 분들은 가계가 부실이 나는 내가 대출 이자를 못 갚아서 집이 경매에 넘어가거나 파는 그 최악의 과정까지 지금 시나리오를 생각하고 계실 거예요. 그렇다고 할지라도 일단은 금리가 어느 정도 올랐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어느 정도까지 더 오를지는 모르겠지만 여태까지 버텨온 만큼 조금만 더 버티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지금 뱉을 수도 없는 상황이에요. 아마 주식하시는 분들은 훨씬 더 공감할 텐데 주식하는 분들이 그렇더라고요. 자, 이 정도에는 끝일 줄 알았는데 지하가 있는 줄 몰랐다. 그러니까 지상에서 끝날 줄 알았는데 지하 2층, 3층까지 내려가더라. 이런 말 하실 텐데 아마 부동산도 침체에 빠지면 지하 2층, 3층, 4층이 아니라 고속 엘리베이터를 타고 땅을 뚫을 수도 있다는 거. 하지만 그래도 일단은 지금 뭔가 손절을 하게 되면 그냥 마이너스를 딱 먹고 가는 거잖아요. 집값도. 그렇기 때문에 조금은 기다려 보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제가 뭐 희망이 생긴다, 다시 조정기가 멈춘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상황이 어느 정도 좀 정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 판단을 하지 마시라. 그리고 어차피 지금 내놔도 안 팔려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알바를 해서든지 뭔가 부업을 해서든지 어떻게든 이 방어를 조금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여러 가지로 논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너무 힘든 거 잘 알고 있고요. 저조차도 지금 일자리를 더 구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시간을 우리가 정말 잘 견디고 이겨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영상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저의 이런 말들이 위로는 안 될 거예요. 당분간 금리는 더 오를 거고 또 물가도 방어하기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집값도 또 떨어질 거고 금매 가격이 이제 일반 가격이 되는 그런 상황이 올 텐데 조금만 더 상황을 지켜보면서 우리가 기다려 보자고요. 네. 자,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요. 구독, 좋아요. 여러분의 좋아요가 그래도 저에게 힘이 됩니다. 자, 화이팅 하면서 그래도 견뎌보는 방법을 택하시길 바라면서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